이 정도면 충분히 주변에서 외모가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저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. 오늘의 깐텐츠는 바로 잘생겨지는 법입니다. 어차피 타고나고 키 작고 못생기면 답 없지 않나요? 근데 좀 이러신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니까 혹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좀 바라고요. 지금 내가 만약에 여성분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 어딘가 외모 때문에 좀 자신이 없다, 혹은 소개를 받는데 프사에 필터링 없는 사진을 보여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. 자,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생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결국은 키일 텐데, 내가 만약에 내가 여자를 못 만나는 이유가 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내가 지금 얼굴에, 지금 몸에, 지금 스펙에, 지금 비율에 키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. 뭐가 바뀌겠습니까? 키 때문에 내가 못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잘생김의 정의란 당연히 여성분 기준에서 장동건, 강동원, 차은우가 잘생긴 얼굴입니다만, 대부분 여성들도 이 정도는 판타지라는 게 알아요. 우리도 김태희나 트와이스 이런 분들이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남자로만 보이되 이 정도면 충분히 주변에서 외모가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애당초 일반인이랑 경쟁을 하자는 거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. 그분들은 천상계에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는 인간계에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보다 잘생겨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당연히 운동입니다. 자, 이 운동은 단순히 몸을 좋다는 걸 떠나서 사람의 분위기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옷태를 결정지어요. 특히 어깨 라인, 이겁니다. 바로 일반 검은색 틱조가리를 입어도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.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의 몸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. 바로 비만 체형과 멸치 체형, 그리고 외배엽, 이티배라고 하죠. 운동을 한다면 이 세 개의 체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말합니다. 헬스나 크로스핏 정도가 되겠네요. 아니 그럼 집에서 맨몸 운동하면 안 되나요? 그 헬스장 가기 싫어서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은데, 물론 맨몸 운동 해도 됩니다만 맨몸 운동은 정말 내가 운동을 잘한다,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가슴에 자극을 주고 싶어서 다음날 근육통이 가슴에만 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에 대한 지식이 해박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걸로 몸짱이 될 것이다,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요령 피우지 말고 헬스장이나 크로스핏 이런 거 하세요. 그리고 맨몸 운동보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. KTX 놔두고 굳이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.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평생 해야 됩니다. 굳이 목적이 있다면 오태가 나올 정도로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내고, 그리고 이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평생 하게끔 운동을 생활화시키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진짜 프로필 사진까진 바라지 않아도 웨이트를 정확하게 배워서 꾸준히만 해도 정말 사람이 달라지니까 제발 꼭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자, 두 번째는 바로 옷인데요. 사실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주변에서 괜찮다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. 나만의 취향이 있겠지. 근데 그런 건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.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텐데, 주변의 여사친이나 하다못해 직장에 있는 여직원분에게 오늘 옷 괜찮네요 라는 말 들었으면 귀신같이 기억을 하세요. 예를 들어 내가 셔츠를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좋다고 해요. 그런데 나는 그냥 면티가 좋은데 상대방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. 패션은 반드시 내 취향보다는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입는 게 최선이에요. 괜히 어설프게 개성 챙기지 말고 남들이 다 소화하고 대중적으로 좀 잘 입는 옷을 고르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머리, 헤어인데요. 생각보다 헤어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자,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이나 혹은 주변에서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의 머리를 보면 그 머리가 그냥 미용실에서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.
그나마 차악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펌인데, 이 펌만 하면 머리가 완성되는 줄 아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. 펌은 머리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장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실제로 우리가 스타일 괜찮다고 느끼는 남자들의 머리는 최소 드라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. 물론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여성을 만날 때 최소한으로 꾸밀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은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제 영상에도 머리 세팅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시간 나시면 정말 꼭 보세요. 유튜브에 조금만 남자 헤어스타일만 쳐도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와요.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. 연습 좀 하고 맨날 나갈 때마다 그런 걸로 좀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. 아프리카 여캠이나 보지 말고 이런 걸 보십시오. 이런 걸. 현실에서 연애하고 싶잖아요. 그쵸? 자, 네 번째는 바로 메이크업입니다. 아니,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하냐 하시는 분 아직도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지만 놀랍게도 아직 정말 많더라고요. 여성분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.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을 줘야 하는데 훨씬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저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. 사람의 얼굴이 조금은 깔끔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하면 됩니다. 처음에는 화장품을 고르는 단계에서 좀 착오가 많을 거예요. 이것저것 근데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맞는 것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때 무조건 흰 게 좋은 게 아니라요. 점원에게 가서 제 피부에 맞는 것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톡톡 바르듯이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화장 전에는 수분크림, 이걸 꼭 안 쓰셔도 되는데 아무튼 수분크림이란 게 있어요. 반드시 얼굴에 바른 뒤에 기초 화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 눈썹이 일자가 어울리는지 혹은 곡선이 어울리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. 이건 미용실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가도 되고요. 아니면 여사친이나 직장 여직원에게 눈썹 관리 또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. 이 부분은 여성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시다고 보면 돼요. 저도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. 좀 연장을 한 거예요. 전전 여친 때 배운 거거든요.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꾸준히 6개월 이상을 노력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2배, 아니 한 5배는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강동원, 차은우가 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최고를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모에 노력을 들이면 자신도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곧 자존감이 됩니다. 결국에는 자신감이 붙게 되면서 더 남성다움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옆동님, 남자 코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코 수술에 대한 그걸 들어봤을 때 코 수술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만 잘만 나오면 인상이 확 바뀌긴 해요. 좀 티나고 하면 별론가요? 여러분 성형할 때요, 저도 이 성형할 때 눈을 했거든요. 내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, 성형외과 의사 말을 따르세요. 이 사람 원판 얼굴에 어떤 수술을 해야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까를 딱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성형외과 성형을 하실 생각이라면 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의누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. 우리 모두 그냥 마냥 나는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금보다는 나은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러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